슬슬 가을이 오며 날씨가 점차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이맘때에 캠핑을 가는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초가을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 캠핑장에서도 훨씬 더 재밌게 놀 수 있겠죠. 하지만 즐겁자고 놀러간 캠핑장에서 상상치도 못한 섬뜩한 경험을 한다면 그게 몇십 년이 지나도 절대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기억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친구들과 캠핑을 하며 겪은 섬뜩한 이야기를 보실 겁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이 이야기는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설명이 되지 않아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그때 친구 둘이 먼저 출발했고 저는 일이 있어 늦게 합류했습니다. 목적지는 지도에도 이름이 흐릿하게 표시된 산속 캠핑장이었지요. 도착하니 친구 둘은 이미 텐트를 치고 버너에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물놀이는 다음날에 하기로 하고 도착 기념으로 가볍게 한잔하자는 분위기였지요. 그날 캠핑장에는 저희만 있었습니다. 사이트 몇 칸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만 다른 차나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지요. 다만 멀찍이 떨어진 구역에 낡은 텐트 하나가 보였습니다. 색이 바랜 천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 기척은 없었습니다. 주인들이 잠깐 나갔나 보지 하고 말하고는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저녁은 라면과 삼겹살로 대충 해결했습니다. 늦게까지 술을 열심히 마시고 다같이 들어가 잠에 들었지요. 저희 텐트 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몇 시간을 자고 났을까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손을 더듬어 랜턴을 켜니 텐트 안은 축축한 습기와 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옆에서 골아떨어진 친구들이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지퍼를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새벽 공기는 맑았습니다. 텐트 옆 나무에 몸을 기대고 볼일을 보는데 시야 끝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멀리 떨어진 그 낡은 텐트였지요. 저녁까지만 해도 불도 꺼져 있었고 적막했는데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천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더군요. 2명, 3명쯤 되는 실루엣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둘러앉아 술자리를 하는 것처럼 손짓이 보이고 고개가 흔들거렸습니다. 아, 늦게 온 사람들이 있었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귀를 기울이니 낮게 깔린 말소리와 간헐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확한 대화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3명 이상이 있는 듯 분명했지요. 잠시 동안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돌아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지요. 친구들이 골아떨어져 있는 텐트 안으로 돌아가면서도 속으로는 이상하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까 저녁에는 아무도 없었던 걸까? 하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과 피곤함이 겹쳐 그냥 사람들이 놀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넘겼지요. 그렇게 저는 다시 자리에 누워 침낭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저를 흔들어 깨울 소리가 또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죠. 낡은 텐트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침낭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았지만 귀에는 계속해서 옆 텐트에서 나는 소리가 들어왔지요. 처음엔 그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 떠드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몇 마디 말에 오가는 듯했고 간헐적으로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게 느껴지더군요. 그 웃음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장난스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는 듯한 뉘앙스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자리에서 흔히 있는 시비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귀를 더 기울이니 몇 마디가 분명히 들리더군요.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고 낮게 읊조리는 듯한 다른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 오가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서로 다른 층위에서 제각각 흘러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치 한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동시에 울부짖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살려줘. 짧고 낮은 울음 섞인 음성이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걸 느꼈지요.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혀 한동안 가슴이 위아래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방금 들은 소리가 환청일 수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제 귓속은 이미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바짝 끌어올렸지만 목소리는 더 분명해지더군요. 살려줘. 제발 살려줘. 이번에는 분명히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술에 취해 내는 소리가 전혀 아니었지요.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였고 그 뒤로는 숨 넘어가는 듯한 신음과 흐느낌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바닥 너머로 그 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지더군요. 친구들을 깨워야 하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 확인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참을 숨죽이며 버티던 저는 결국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누워있을 수가 없었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오히려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낭을 발로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으며 손이 떨려 지퍼를 몇 번이나 놓쳤습니다. 가까스로 열어젖히고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그러는 순간 모든 소리가 단칼에 끊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을 뚫고 파고들었던 울부짖음과 비명은 온데간데 없었고 주변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제 귀에는 숲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제 숨소리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한동안 텐트 입구에 쭈그려 앉아있었지요. 조심스럽게 시선을 옆으로 돌려 그 낡은 텐트를 바라봤습니다. 놀랍게도 아까까지 켜져 있었던 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쳐 어른거리던 그림자도 비명 섞인 소리를 퍼뜨리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는 빈 텐트였던 것처럼 고요하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건가?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고 했지만 몇 분 전의 목소리와 절규가 너무나도 또렷해 도저히 착각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텐트 앞으로 직접 걸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발은 꼼짝하지 않았지요. 억지로 고개를 돌리고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저는 침낭으로 몸을 다시 구겨 넣었습니다. 친구들 곁에 바짝 붙어 앉은 듯 누웠고 간신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에 들기 전까지 제 귀에는 계속해서 웅얼거림이 들리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의식이 끊기듯 잠에 들었습니다. 부산스러운 소리에 눈을 뜨니 친구 둘은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버너 위에 냄비를 올려 라면을 끓이고 있었고 라면 스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밤새 편히 잠들지 못해 머리가 무겁고 눈꺼풀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기지개를 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일찍 좀 일어나지 그랬냐 라고 웃었지만 저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지요. 옆을 힐끔 보니 그 낡은 텐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새 겪었던 일이 떠올라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 아래에서는 모든 게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착각했나 보다. 술에 취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물가에 갈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저를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어제 너 새벽에 텐트 밖에 나갔다 왔지? 저는 놀라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어젯밤 일을 친구가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죠. 그래서 맞다고 오줌이 마려워 잠깐 나갔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꿈을 꿨거든. 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어.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야. 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옆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 얼굴은 안 보였는데 그 남자가 계속 이렇게 말하더라. 제발 나 좀 꺼내줘. 제발.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손에 쥔 젓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내가 들은 게 환청이 아니라면, 친구가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면 옆 텐트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그날 아침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산뜻했지만 제 안에는 알 수 없는 꺼림칙함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대충 마친 우리는 분위기를 바꿔보자며 물놀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튜브에 바람을 넣고 물에 들어갈 옷으로 갈아입으니까 괜히 들뜬 기분이 되더군요. 밤사이 겪었던 일도 조금은 잊히는 듯 했습니다. 캠핑장 뒤편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면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수심도 깊지 않고 물살도 잔잔했죠. 우리는 튜브를 들고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발을 담그니 시원하더군요. 여기 괜찮네. 그냥 들어가도 되겠다.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잠시나마 전날의 불길함을 잊고 물에 몸을 던질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 강둑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리니 강 건너편에서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팔을 흔들고 있더군요. 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다급히 우리를 손짓했습니다. 우리가 얼떨떨하게 서 있는 사이 아저씨는 강을 돌아 다리를 건너 우리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오는 모습에 장난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지요. 우리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서서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헐떡거리며 도착한 아저씨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외쳤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며칠 전에 여기서 사고 났어. 3명이 한꺼번에 죽었단 말이야.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는 손가락으로 우리가 막 들어가려던 물가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젊은 남자 셋이 놀러왔다가 한 명이 빠졌는데 구하려고 들어간 친구들이 연달아 같이 죽었어.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도 맑고 허리 정도 깊이밖에 되지 않는 곳 같았는데 불과 며칠 전에 3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떨리는 목소리와 굳은 표정은 거짓말일 수가 없었지요. 저는 차갑게 식은 땀을 훔치며 물가에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친구들 역시 아무 말 없이 튜브를 집어들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즐겁게 물놀이를 하려던 마음 대신 깊은 불안이 우리 사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결국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왔지요. 강가에서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물가에서 그것도 우리 또래의 남자 셋이 죽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말이 줄어들었고 다들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캠핑장으로 돌아오니 사장님이 마침 관리동 앞에서 나무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웃으며 말을 건네더군요. 아, 젊은 친구들 일찍 나왔네. 혹시 시간 좀 있어? 간단한 일 하나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허리를 살짝 짚으며 씩 웃더군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말이야.
원래는 내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요즘 도저히 힘이 안 돼서 텐트 하나 철거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도와주면 오늘 사이트 비용은 안 받을게. 공짜라는 말에 친구 하나가 벌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요. 여행 와서 잡일 하나 거두는 게 뭔 대수리야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어젯밤부터 신경 쓰였던 그 낡은 텐트였지요. 잠시 머뭇거리자 사장님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주인 없는 텐트라서 치워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가 못하겠어. 그냥 텐트만 접어서 관리동 앞에 가져다 주면 돼. 저와 다른 친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굳이 특별할 것 없는 부탁이었지요. 우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있던 나머지 한 친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 그 친구를 돌아봤습니다. 사장님도 눈을 크게 뜨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친구는 흥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저 텐트 치우지 마. 그냥 놔둬. 우리 짐 챙겨서 여기 나가자.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연신 우물쭈물하며 아 그래? 아니 뭐 그럼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등골에는 다시 한번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왜 하필 그 친구는 아무 설명도 없이 저렇게 단호하게 말렸던 걸까? 그리고 사장님은 왜 허리 핑계를 대며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굳이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걸까? 분위기는 묘하게 얼어붙었고 세 사람 모두 말없이 텐트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멀찍이서에서 태어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게 더 섬뜩하게 느껴지더군요.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는 텐트 철거를 굳이 낯선 우리에게 맡겼던 것도 그렇고 친구가 소리치자 곧장 물러난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짐을 차에 싣는 동안 누구도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정했던 하루를 더 묵지 않고 캠핑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차가 캠핑장을 벗어나자마자 저는 뒷좌석에 앉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아까 왜 그렇게 소리쳤어? 그냥 좀 도와달라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운전대를 잡은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놀랐어. 사장님 앞에서 괜히 소리 지른 거 보고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텐트, 아무래도 며칠 전에 죽었다는 그 남자들 것 같아서. 순간 차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려다가 멈췄죠.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물었지만 제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해봐. 사장님이 허리 아프다면서 우리한테 굳이 부탁했잖아. 그 텐트 주인이 이미 죽었다는 걸 아마 사장님도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꺼림칙해서 자기도 못 건드린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한 거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듯 밤새 이어진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불 켜진 텐트, 안에서 들려오던 수많은 목소리, 살려줘라며 절규하던 울음. 아침에 친구가 꾼 꿈 이야기 속에 낮고 갈라진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강가에서 아저씨가 말해주었던 며칠 전 익사사고로 죽었다는 남자 셋의 이야기.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말문을 잃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침묵했지요. 우리는 결국 시내로와 모텔을 잡고 그날 저녁 술을 마시며 긴장을 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술잔을 부딪히며 웃으려고 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낡은 텐트가 그림자처럼 남아있었지요.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기억은 선명합니다. 친구들과 가끔 만나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무도 자세히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셋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캠핑장에서 본 그 낡은 텐트에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비명과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사실을. 그게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기억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제보자분과 친구분의 추측이 맞을 것 같네요. 물에 빠져 죽었던 고인들의 텐트를 아직도 못 치운 것이고, 그걸 만지기도 싫었던 사장님은 텐트를 대신 치워달라고 한 것이겠죠. 심지어 새벽에 겪은 살려달라는 외침 또한 빠져나오지 못한 귀신들의 목소리겠네요. 참, 수많은 귀신 이야기를 봐왔지만 물귀신은 매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공포학과 교과서는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